밤에 잠이라도 잘 자야 가려움증을 그나마 잊을 텐데 그거마저도 여의치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일단은 원인부터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유독 밤에만 심해지는 가려움증은 이런 원인이 있대요. 밤에만 가려워요. 첫 번째, 오음진드기. 어머. 어머. 무섭게도 이거 생겨요. 아직도 있어요? 아니 저런 게 있어요, 요즘도? 교수님, 네. 어때요? 피부과 의사가 저 단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긁게 되는 그러니까 생긴 것도 대표적인 질환이 보기만 해도 생겼어. 간지러워요, 지금. 예, 많이 가려우시죠? 근데 요새도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네. 어제도 진단을 했어요. 있어요, 요새도? 78세 여자 환자가 오셨고 할머니가 여기가 계속 가려워서 오셨어요. 옆구리가.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하고 이 환자한테 피부를 긁어서 진단했더니 네. 현미경상에서 저 벌레가 보였어요. 알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움진드기가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낮에는 잘 안 움직여요. 밤에 이렇게 피부를 파고들어요. 주로 이렇게 진짜 간지럽겠다. 축축하고 따뜻한데 그래서 겨울에 많아요. 겨울에 잘 이불을 빨지 않는데 손이 이불을 계속 맞아요. 덮고 다음에 땀도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너무 남자분들은 이렇게 간지럽겠다, 진짜. 사타구니하고 성기 밑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가슴 밑에 이런 데를 얘가 밤에 수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정말 미칠 듯이 가렵다고 그러세요. 그래요? 밤에 잠 하나도 못 자고 긁어서 오시는 그런 진드기 때문에 네. 생기는 질환인 거고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모든 분들이 약간씩 긁고 계시는 느낌이 실제 저희가 이걸 진단하는 방법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어머 오미네요 그러지 않아요. 안 보여요? 예, 피부를 약간 피날 때까지 긁어서 이게 파고든다고 그랬잖아요. 파고 들어있는 놈을 긁어서 파내는 거예요? 예, 파내서 여기 슬라이드에 올려서 녹여요. 각질을 녹이면 이 벌레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아, 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확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닿았던 모든 것을 삶으셔야 돼요. 진드기를 죽이는 방법은 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익혀서 죽여야 되고요. 네. 삶아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옴을 죽이는 약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귀 뒤, 손 사이 아까 말한 대로 구석구석 발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시고요. 혹시 남아있는 알이 있을까 봐 알이요?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거. 이런 질환이 왜 증가하나 봤더니 네. 요새 요양병원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접촉으로 갑자기 이렇게 서로. 예, 옮기는 경우가 많고 돌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환자분을 안아서 안아주니까. 옮기다가 접촉이 몸이 있죠. 옮기기도 하고 가족분들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가족 치료도 같이 하세요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되면 집에서 긁고 계시지 말고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아, 현미경으로 검사 좀 해주세요라고 확진을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려워지셨죠? 네. 듣기만 해도 간지러워가지고 막 긁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런데 뭐 이제 웃지 않으면 네. 얘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많이 늘어나는 계절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기억해야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잘 치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역시나 좀 작은 놈인데 한번 보실까요? 밤에 자려고 하면 또 가려워요. 비슷하네요. 밤에 자려고 하면 가려운 게. 진먼지 진드기. 얘도 이상하게 얘도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비슷한 것 비슷하게 같은데. 생겼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그 보통 침구, 뭐 베개라든지 이불, 또 카페트라든지 또는 동물 털 안쪽에 이런 또는 아이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인형, 안고 자는 인형 같은 데 인형 진짜 살면서 많은데, 집에. 사람의 그 각질이 나온 걸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진먼지 진드기의 그 사체나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분비하는 분비물에 우리 그 사람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서 저렇게 가려워요? 가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밤에만 그런 이유가 밤에 집에 와서 이불을 덮고 잘 때 나타나기 그렇지. 때문에 집안에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밖에선 못 느껴요.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방에만 들어오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그때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진먼지 진드기와 그 분비물 사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침구나 카페트, 야, 인형을 위생관리. 55도 이상에서 잘 삶고 건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놈이 없도록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집에 방 안에 네. 방 안에 이게 떠다니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떠다니기까지요? 왜냐하면 그 사체라든지 분비물이 아주 작은 것들이 방에 있다가 또 떠다니고 이러면서 피부에 접촉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부 문제만 아니라 뭐 천식을 유발하기도 하고 비염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청소기 말고 네. 헤파 필터라는 필터가 달려 있는
청소기를 가지고 이 사체를 전부 다 또 분비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청정 지역으로 만들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예. 청소를 그러니까 잘해야 되네요, 진짜. 예. 위생 관리. 음. 아무튼 아침부터 너무 혐오스러운 거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좀 죄송한데 하나 더 남았거든요. 이것도 근데 좀 보시면은 이것도 싫어. 좀 그래요. 예. 빨간 줄이 보이면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밤에 가려워요. 빨간 줄이 왜 보여요? 아우 기생충. 아니 기생충이요? 아니 기생충 우리 어렸을 때 기생충 검사하고 기생충 약 먹고 그리고 몸이 말라가면 기생충이 맞나 보다 막 이렇게 맞아. 했던 건데 요즘도 기생충이 있어요? 체변 봉투도 막 기생충 네, 본다고 네. 다 막. 아니 요즘도 있어요? 예, 저한테만 이런 질문이 오셔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스러운데 기생충이 있어요. 근데 아.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사니까 보통 요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 여행을 가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다 맨발로 모래사장 흙을 막 맞아. 밟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합니다. 수영복만 입고 딱 주저앉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 고양이랑 네. 개가 기생충이 있는 애가 어. 이제 배변을 하죠. 예, 예. 쉬도 넣고 똥도 넣고 하면 거기에 유충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 맨발이나 이 살을 뚫고 유충이 들어가는 거죠. 뚫고 들어가요? 네, 얘네들이 강해요. 뚫고 들어가는데 얘가 막 옮겨 다녀요. 저건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빨간 줄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가려운 질환이 생기고 그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최근에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뜨거운 곳에 가서 일광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모래사장에 휴가 갔다 오셨어. 주저앉았다. 아니면 맨발로 가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밤에 너무 극심하게 가려운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가려움증의 원인이 상상 그 이상이고 네. 다양한데 일단 기본 원칙은 그 원인을 잘 알고 치료하신다면 정말 가려움증을 해결하는데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려움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인데 요 앞에 있는 세 가지만 잘 피해도 가려움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일단 이 교수님께서 요거부터 좀 관리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짠짠 무엇인고 네. 지금 안에 향긋한 아메리카노가 들어있습니다. 쏟아질까 봐. 커피가 가려움증에 안 좋아요, 교수님? 네,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가려움증은 밤에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수면이 더 방해가 되겠죠. 자려고 누웠는데 정신은 말똥말똥.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제 이뇨작용을 촉진을 시키는데요. 이러한 이뇨작용 때문에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이제 건조한 피부는 또 가려움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아니 교수님 커피가 가려움증의 원인이 된다니까 정말 깜짝 놀랐는데 매일매일 저 커피 마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요, 이 커피 말고 또 어떤 식품들이 가려움증에 좀 안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예, 사실 그 커피 무조건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예.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커피를 줄이거나 끊어보라는 얘기고요. 과하게 먹지 비슷하 말아요. 그렇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녹차도 있고 홍차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음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한 대학병원 교수님이 우리 한국인이 흔히 먹는 음식 30종을 조사를 해서 그 안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을 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리 중에 참치, 고등어, 삼치, 그런 데도 또 들어있구나. 육류 중에 소시지나 돼지고기에 소시지?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히스타민은 이 혈류를 흐르게 되면 피부의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네. 모든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체내에 유전적으로 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나는 저 음식만 먹으면 가려움이 생긴다. 근데 그 음식이 히스타민이 많이 있는 물질이라면 그 음식을 좀 피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음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술도요. 술 자체가 가려움을 유발하는 데다가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려움을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가려움증의 원인에 내가 먹는 음식은 없는지 한번 네. 살펴봐 보시고요. 가려움증에 꼭 피해야 할 물건 이동현 교수님에 이어서 이번엔 강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가 자, 있을까?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짜자잔. 공개합니다. 짜자잔. 짜자잔. 이게 뭔고 하니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머.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나오나 봐, 때밀이가.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때밀이. 근데 시원하네. 이거는 가려움증이 있으면 오히려 사용해야 돼. 이렇게 때를 밀어버리면 가려움증이 그렇지. 날아가고 안 밀어서 오히려 가려운 거 아닐까요? 꽃게같이 생겼다,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더 열심히 저 타월로 그러니까요. 때를 밀잖아요. 시원하니까. 왜냐면 원래 연세 드시면
각질층이 약해지고 피지가 절 분비돼가지고 가려운데 저거로 그 각질층하고 피지층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피부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때를 밀지 말고 샤워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도 보습 로션을 발라서 어느 정도의 피부의 습도를 유지하고 이 각질층을 보호하는 게 낫지. 이 때밀이 수건은 잠깐은 시원하겠지만 네. 그 다음 목욕할 때까지 계속 가렵습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마냥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요. 보호막이 된다고 하니까 과하게 벗기면 안 되겠고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또 피부과 전문이시고 앞서 보니까는 구충제 혹시 권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드기 잡으라고. 짜자잔 보니까 비누네. 비누를 피하라고. 네. 예. 지금 네. 어르신분들은 저 비누를 씻어서 뽀득뽀득 해야지만 좋아지게 청결이 하시는데 중요하잖아요. 문제는 저 비누가 피부에 반대되는 약산성의 반대인 알칼리성, 염기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예. 이런 비누들을 만들 때는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체 비누는 약산성을 깨는 알칼리가 많기 때문에 피해 주시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 씻을 때 약산성의 비누, 소위 말하는 거품 비누, 클렌징 폼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 비누와 반대되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면서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가려움증에는 어떤 비누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보습제가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지. 보습을 잘 하려면 어떤 보습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촉촉한 거.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한테 아까 계속 강조드리죠. 약산성. 약산성 보습제를 많이 기억해야겠다. 권진드는데 이게 어렵죠. 가서 네. 약산성 주세요 그러면 당황해하세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용 보습제를 주세요 그러면 얼추 맞아요. 또 하나는 건조하다고 해서 너무 꾸덕한 제품을 저 바르면 그런데 오히려 더 가려워요. 진한 거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금 부드럽고 내가 발림성이 좋다 하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를 바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그냥 발라서 약간 시원해지면서 가려움증에 가시게 하는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발랐는데 가려움을 억제하는 요소가 있는 특별한 보습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면 적절하게 나에게 맞춤형 보습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